아주 엉덩이 운동이 아주 중요한 운동인데요. 가슴에서 허리로 내려가는 그 제일 좁은 부분 있죠. 그 부분으로 딱 잡아주는데 좀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때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빅시스입니다. 지금 뉴욕은 밤 12시. 빅시스가 하루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 애들이 자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뉴욕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바람에 빅시스와 편집자가 굉장히 바쁜 한 주였어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빅시스 Q&A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운동복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입은 운동복들이 협찬인지도 물어보셨고 하셨는데요. 한국 브랜드들에서 요즘에 협찬 제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협찬 받고 있진 않고요. 다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디냐면요. 밤쉘입니다. 밤쉘 스포츠웨어인데요. 조금 디자인이 예쁘고 특이한 것들, 거기가 다 밤쉘이에요. 이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인데요.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입고 있으면 마치 안 입은 듯한 느낌? 조금 도톰한 소재인데 핏이 굉장히 좋고요. 조금 미국 브랜드다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오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입었을 때 안 입은 듯하게 어디 특별히 쪼아주는 데가 없는데 핏이 예쁘면서 소재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대신에 가격은 조금 비싸고요. 하지만 하나 사두면은 여러 번 빨아도 소재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핏이 망가지지 않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브랜드는 특징이 디자인이 새로 하나 나오면은 굉장히 사기가 힘들어요. 솔드아웃이 금방 되는 브랜드고요. 웹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거기는 미국 언니들, 모델들이 미국 언니들인데 굉장히 하체가 크고 힙이 큰 언니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이즈가 낙낙하다는 거. 제가 엑스스몰을 입는데 조금 여유로워요. 다른 브랜드보다. 니트 종류로 된 브랜드는 대부분 제가 AYBL이라는 브랜드를 입거든요. 여기는 영국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여기 브랜드들은 색깔이 예쁘고요. 일단은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니트 재질 바지들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또 짐샤크. 미국 친구들 요즘 짐샤크 굉장히 많이 입는데 이것도 영국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도 가격대가 저렴하죠. 한 40불 정도의 레깅스인데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색깔도 좀 다양한 편이고 요즘 미국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고 있는 브랜드예요. 또 펌맵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건 중국 브랜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입는 옷 중에서 니트 재질 아닌 거 좀 얇아 보이는 재질 옷들이 다 펌맵스인데요. 여기 브랜드는 소재가 굉장히 얇아서 이걸 입으면 좀 몸매가 안 이뻐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긴 했는데 한번 사서 입어봤더니 얇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핏이 예쁘게 나와요. 엉덩이 핏이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허리 라인이 딱 곡선이 가슴에서 허리로 내려가는 그 제일 좁은 부분 있죠. 그 부분으로 딱 잡아주는데 좀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땀 많이 나실 때 입으시면은 빨리 마르고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여기도 가격도 중국 브랜드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룰루레몬도 제가 가끔 입고요. 가격대가 룰루레몬하고 밤쉘이 조금 비슷한데 룰루레몬은 아무래도 조금 무난한 디자인이 많고 지겹지 않은 옷들이 많고 밤쉘은 조금 트렌디한 느낌의 디자인이 많아요. 근데 같은 값이라면 저는 밤쉘을 사서 입는 편입니다. 여기 어떻게 엉덩이를 키우셨나요? 라는 이런 질문도 있으신데요. 제가 엉덩이를 처음 키울 때는 맨몸으로 하체 운동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제 유산소 운동에 보면은 다 하체 운동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근력 운동이. 그게 제가 하체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타바타랑 유산소에 하체 운동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힙밴드를 사용했고요. 힙밴드가 단단한 것부터 조금 약한 것까지 한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극 주면서 엉덩이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 조금 욕심이 더 났을 때는 이제 덤벨을 들기 시작했어요. 덤벨 무게를 점점 늘려가면서 집에서 하체 운동을 했죠. 제 빅시스 채널에 가시면은 다 그 루틴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엉덩이를 키웠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헬스장을 가니까 제가 무거운 중량으로 하는 운동이 있어요. 아주 엉덩이 운동이 아주 중요한 운동인데요. 힙 트러스트.
힙 트러스트를 반드시 합니다. 저는 하체 운동할 때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힙 트러스트만 제가 별도로 자극을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따로 준비할게요. 그리고 또 제가 엉덩이 키울 때 했던 운동 중에 하나 워킹 런지. 워킹 런지는 그 덤벨을 들고서 제자리에서 하는 런지가 아니고요.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가면서 하는 거, 자극 제대로 주면서 하는 워킹 런지를 하면은 엉덩이에 자극이 굉장히 오고 근육통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홈트만으로도 근육을 키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홈트만으로 당연히 근육 키울 수 있죠. 저는 40 넘어서까지 최근까지 거의 헬스장을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맨몸 운동으로 맨몸 홈트로 근력 다듬고 키우고 그리고 힙밴드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점차 덤벨을 사용하면서 덤벨 중량을 조금씩 늘려갔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근력을 키워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헬스장을 좀 다니는데요. 그게 뭐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헬스장을 다닌다기보다 제가 남편하고 요즘에 저희 둘이서 3대 운동의 맛을 들였어요. 3대 운동이 뭐냐면은 데드리프트랑 스쿼트하고 벤치프레스를 바벨로 좀 무게를 줘서 하는 건데요. 그걸 하려면은 집에서는 홈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무거운 중량 제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는 중량을 집에서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을 가서 하는데 재밌어요. 또 재밌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운동하는 목표가 다르겠지만 파워리프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외의 운동들은 전부 홈트로 다 가능합니다. 집에서 덤벨을 무게별로 조금 가지고 있으시면은 웬만한 중량 운동을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빅시스 운동 남자들이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당연히 되죠. 남자 운동과 여자 운동이란 건 따로 없어요. 근육을 키우는 부위별로 키우는 방법은 다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남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도 남편하고 같이 타바타 하거든요. 재밌어요. 굉장히. 그리고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도 좀 들고 보통 하다 보면 남편이 저보다 먼저 지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리고 제가 화장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저한테 맞게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쌍꺼풀이 없고요. 코가 작고 좀 이렇게 얼굴에 각이 있는 편이에요. 광대뼈도 있고 턱선도 좀 있는 편이라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항상 저한테 맞는 색을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패션 스타일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유행하는 걸 따라한다기보다 나한테 맞는 나에게 어울리는 걸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을 가지는 게 개성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빅시스의 운동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운동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운동 강도는 일단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힘들었다. 내가 진짜 오늘 힘들게 했다.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몸이 이제 못 일어날 정도 되고 졸립고 해가지고 생활에 지장이 오면은 안 되죠. 그러면 운동을 조금 낮추셔야 되고요. 또 운동을 했는데 별로 아무 느낌 없네? 그냥 몸만 개운하고 별로 힘든 느낌도 없었네? 이러면 운동 강도 조금 높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덤벨도 마찬가지예요. 덤벨을 들고서 덤벨 몇 킬로 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덤벨을 한 10개에서 15개를 해봤는데 너무 가뿐해. 마지막 한 개가 힘들지 않았어. 그러면 무게 높이셔야 되고요. 근데 또 너무 무거웠어. 3-4개만 했는데 벌써 너무 이제 안 들어져 더 이상. 그러면 무게 낮추셔야 되고요. 이거는 각자가 가진 운동 수행 능력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맞춰가셔야 되는데 항상 조금 힘들었다. 힘들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는 지금 월수금을 굉장히 좀 고강도로 중량을 많이 들고서 근력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짧게 하고 그렇게 지금은 좀 짧고 굵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타바타나 근력 유산소를 그 다음으로 해줘가지고 남은 힘을 다 소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루틴 짜면서 그 루틴을 다시 촬영하고 루틴 연습하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 5일 하는 거네요. 그래도. 근데 강하게는 3일 하고요. 주말은 저는 항상 쉽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애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한대요. 자, 한국 오실 계획 있나요? 한국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지금 이거 유튜브 하면서 너무너무 정이 든 구독자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빅시스가 나를 알겠어?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댓글들을 보면서
이분 이만큼 했구나. 저분 저만큼 했구나. 그리고 이분 남편분하고 했구나. 아빠랑 했구나. 막 그런 댓글 보면서 굉장히 막 감정이입도 되고 막 되게 친밀감이 너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몇 분은 지금 개인적으로도 막 DM으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분들 진짜 만나고 싶어요. 너무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막 그런데 코비드가 끝나면 제가 바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와주셔야 됩니다. 꼭 와주셔야 돼요. 자, 뉴욕 가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언제 어떻게 뉴욕을 가게 되셨나요? 이런 글들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옛날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요. 제가 20대 때 얘기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저는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 입학식 하기도 전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어요. 생활비도 좀 벌어야 되고, 왜냐면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학교를 갔잖아요. 서울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부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뭘 했냐면 미술학원에서 입시 미술을 가르쳤어요. 고3들. 재수생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갓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저랑 동갑이나 저보다 한 살 어린 애들 가르쳤죠. 근데 너무 열심히 가르쳤어요. 왜냐면 고3들이니까 대학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학교를 마치고 나면 6시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애들 가르치고 애들 좀 지도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해주고 나서 집에 도착하면 12시? 밤 12시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과제를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예전에 과제가 많기로 좀 유명했거든요. 지금은 좀 나아졌길 바래요. 그래서 과제를 열심히 하고 또 잠 조금 자고 학교를 또 나가고 또 학교 수업하고 또 제가 대학교 때 3학년 때는 학생회 일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 시간이 빠듯하게 살았어요. 바쁘게 지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약간 번아웃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정지된 느낌? 지친 거죠, 한마디로. 고등학교 때도 뭐 입시 준비한다고 막 힘들었는데 대학 와서도 계속 아르바이트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좀 탁 놔버렸어요. 놓고서 휴학계를 내고 제가 모아놓은 돈 조금 하고 집에서 조금 지원받아가지고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게 됐어요. 호주를 갔어요. 어학연수 겸 핑계로. 그래서 그때 호주를 가서 혼자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여행을 많이 하고 영어도 잘 못할 때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좀 시야가 트였다고나 할까요? 새로운 것들 보게 되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하루하루 막 너무 빠듯하게 바쁘게 살아왔던 내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았어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시기도 됐고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한국을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다시 복학을 안 하고 제가 돈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영국으로 갔어요. 유럽 쪽을 그때부터 좀 많이 돌아다녔죠. 이 나라 저 나라. 제가 계획성이 좀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좀 즉흥적인 성격이거든요. 필 닿는 대로. 그래서 여행도 플랜을 짜지를 않고 발 닿는 대로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갔다가 거기가 너무 좋으면은 또 거기서 또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또 거기서 또 만나서 다른 데 또 여행하고 이렇게 몇 달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거기서 또 보내게 됐죠.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변화를 줬던 시기예요. 그 시기가. 뭔가 좀 자유롭게 느껴졌고 난 평생 이렇게 여행만 하면서 살아도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었고요. 철없는 생각이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을 돌아왔어요. 그렇게 좀 많은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아직 어릴 때니까 결정 난 건 없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담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복학을 하고 취업을 했죠. 근데 운이 좋게 그 당시 들어가고 싶던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이너 일을 했어요. 그때 열심히 일하다가 야근도 많이 하고 또 하루하루 또 빠듯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또 그 당시에는 외국계 바잉 회사에 들어가는 게 또 좀 약간 유행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갔어요. 거기도 들어가서 운 좋게 원하던 곳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굉장히 유능하시던 상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사님이셨는데 존경받는 분이셨죠.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래서 어느 날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20년쯤 뒤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저분처럼 돼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리란 보장도 없는데 느낌이 근데 내가 그 삶을 원할까? 내가 그런 삶을 바랄까? 내가 그게 내가 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그때부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집에를 와서 그때는 그 남자친구가 지금 편집자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일찍 만났어요. 저희 남편이 21살 때, 1살 되기 전에 저는 한 23살, 4살 때쯤에 저희가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은 디자인 회사에서 또 일찌감치 자리 잡았어요. 어린 나이에. 저보다 3살이 어린데 굉장히 일찍 나름 성공을 했어요. 한국에서 자기가 원하던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야근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남자친구한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고 이룬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을 지금 현재 가진 상태인데 우리 이거 다 내려놓고 나랑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조금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 어떨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선뜻 그래 뭐 둘이 가면 뭐 밥이야 굶겠어? 그래 그러자 이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다른 것보다 제 남편은 조금 저하고 워낙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같이 성장했어요. 같이 컸어요. 어릴 때 만나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좀 비슷한 게 많고 늘 그냥 둘이서 하면 별로 어려울 거 없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오게 된 거죠. 근데 오게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는데 막무가내 좀 모험 같은 거?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됐네요. 저 재미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그렇게 해서 뉴욕에 됐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저희 둘 다 금수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도 뭐 사회 초년생들 월급 뻔하죠. 그쵸?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없이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살았던 집이 저희는 미드타운에 여기 맨하탄에 저기 미드타운 복잡한 지역에 굉장히 싼 집, 최고로 싼 집을 제가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계단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없고요. 쥐 나올 것 같은 집. 진짜 실제로 쥐가 한번 나왔어요. 그런 집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처음에. 근데도 재밌는 게 저희는 그냥 둘 다 조금 낙천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둘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재밌었어요. 그냥 모든 게. 돈이 없을 때도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돈이 있을 때도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냥 항상 같이 뭔가를 하니까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물론 둘 사이 고비도 있었어요. 고비도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지금까지 뉴욕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단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물어보셨네.